타원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타원의 방정식은 두 번째 타원은 정의 자체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 두 고정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좌표 평면상에 두 고정점, 하나는 F1, 또 하나는 F2라 놓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고정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두 점하고 거리의 합이 일정한 상수가 되는 점들의 자치 방정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점에서 이 점, 여기 P가 여기쯤에 있다라 볼게요. 요 길이하고 PF1의 길이하고 PF2의 길이에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했더니 그게 상수가 나오도록 하는 점들의 자치는 어떤 모양일까 하고 봤더니,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간단한 실험으로 이 도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평면상의 두 정점에다가 어떤 핀을 꽂아 놓고요. 그리고 실을 이렇게 느슨하게 묶어놨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연필을 꽂아 놓고요. 팽팽하게 당긴 다음에 원을 만들려고 해보세요. 팽팽하게 당긴 다음에, 그럼 이제 원이 그려지지 않고 얘네들의 자치는 이렇게 타원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팽팽하게 잡아놓고 이렇게 돌리면 원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타원이 되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자, 여기 X축과 만나는 요 점, Y축과 만나는 요 점을 각각 꼭지점이라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을 우리는 꼭지점이라 얘기를 하고요. 자, 요 점의 좌표를 A,0이라 놔 보겠습니다. A,0이면 이 점의 좌표는 그러면 마이너스 A,0이 되고요. 자, 요 점의 좌표를 만약에 C,0이라 놔 본다면은 이거 똑같이 좌우 대칭으로 잡습니다.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0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이 일정하다. 더한 것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타원이고요. 곧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길이의 차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쌍곡선이에요. 그러니까 타원과 쌍곡선은 정의가 가운데 말만 달라요. 더한 것이 일정하다. 그럼 타원. 뺀 것이 일정하다. 그러면 쌍곡선이 돼요. 자, 이제 우리는 더한 값,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더하면 얼마일까 하는 얘기인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요 점의 좌표를 A라 놨잖아요. 요 점의 좌표. 근데 요 점이 쭉 돌다가 여기와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PF1의 길은 요 길이고 PF2의 길은 요 길이죠. 이 길이에다가 요 길을 더하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P가 여기 와 있다면은 PF1의 길은 요 길이고요. PF2 길은 요 길이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을 더한 것은 요 두 꼭지점에서 요 꼭지점하고 요 꼭지점이 있고 이 두 꼭지점이 있는데, 그림사로 보면 알 수 있듯이 더 긴 쪽을 우리는 장축이라고, 짧은 쪽을 단축이라 얘기를 합니다. 장축, 단축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바로 이 두 꼭지점, X축상에 놓인 그림사로 보면 지금 여기를 0,b라 한다면 여기 0,-b가 되고요. 여기를 장축, 여기를 단축이라 얘기를 해요. 그 장축의 길이는 A 더하기 A니까 2A죠. 자, 그래서 그림을 잘 보세요. PF1의 길이 더하기 PF2의 길이의 합은 아까 일정해야 된다라 했는데, 원이 여기 와 있다. 이 곡선이 곡선이 있는 점 P가 여기 와 있다고 가정하고 잘 관찰해 보면 이거 2A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곡선이 바로 타원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물선은 이 조건을 만족했어야 된다면은 타원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 과정이 좀 번거롭더라도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자, 이제 PF1 사이의 거리는 피터로 정리 쓰겠습니다. X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플러스 Y-0의 제곱의 루트,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이퀄 2A가 돼야 됩니다. 요 길이가 첫 번째 루트고요. 요 길이가 두 번째 루트고 여기가 2A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루트는 2A 마이너스 루트, 자, 이렇게 한쪽을 넘긴 것 뿐이에요.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입니다. 자, 왼쪽에도 루트, 오른쪽에도 루트니까 양변을 각각 제곱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각각을 제곱하니까 이걸 제곱하면 제곱루트를 벗겨낼 수 있죠. 그리고 얘네들을 전개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고, 자, 이제 얘도 제곱을 하니까 이거 제곱하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2는 4A의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고요.
이 루트를 제곱하니까 부는 플러스가 되고 제곱해서 계산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입니다. 자, 이제 등호 좌우변에서 서로 지워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x의 제곱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y 제곱 지워지고요. 자, 이제 이렇게 다 소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소구가 된 뒤에 여기 c의 제곱도 지워지네요. c의 제곱도 똑같이 지워졌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 마이너스 2cx 여기 플러스 2cx니까 얘가 좌변을 이완하니까 4cx가 되는군요. 4cx가 됐고요. 자, 이제 우변은 자, 이제 요거 넘어갔던 것이잖아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은 요거 넘어갔고 요거 두 개는 남아 있어요. 왜냐면 이걸 전체를 제곱한 거니까 이걸 제곱한 거고요. 마이너스 2배란 게 이거고 이걸 제곱한 게 밑에 거였기 때문에 얘네들 다 색깔별로 지워지고 나서 얘만 넘어가니까 4cx고요. 나머지 이 두 항은 있어요.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루트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전부 다 4의 배수니까 4를 소구시키고요. 얘를 좌변으로, 얘를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넘어간 걸 먼저 씁시다. a의 제곱 마이너스 cx는 이퀄 넘어갔고요. 얘를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a 루트 이렇게 됐죠. 자, 루트가 한쪽에만 나오게끔 한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루트고 여기는 루트가 없으니까 또 다시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럼 a의 4승 마이너스 2a의 제곱 cx 플러스 c의 제곱 x의 제곱이고 우변은 a를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죠. 정돈하겠습니다. 유도되는 과정은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걸 제곱거리로 벗겨내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전기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우변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a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cx 그리고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제곱 c의 제곱이 있네요. a 제곱 c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y의 제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워진 항이 있군요. 요거하고 요게 소구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항들을 잘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넘겨서 잘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식을 잘 정리를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면은 항이 좌변에 2개 있고 우변에는 3개의 항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넘겨요. 얘를 넘기면은 x제곱이 공통항이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x의 제곱이 되네요. 얘가 넘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a의 제곱 y제곱 그대로 쓰고요. 얘를 좌변으로 이완하겠습니다. 그럼 a제곱이 공통하니까 묶어내면 a의 4승이었잖아요.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에요. 전개하면 a의 4승이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a제곱 c의 제곱이니까 넘어간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그림을 잘 볼까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좌표를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가 c가 돼서 그림상으로 보면 a가 c보다 크고 c는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점 마이너스 c의 제곱 양수예요. a점 마이너스 c의 제곱 양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을 우리가 b의 제곱이라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b의 제곱이라 놓으면은 자, 이 식은 b의 제곱 x의 제곱 사실 여기를 먼저 이걸 0,b, 0,-b라 놨지만 이걸 계산해 놓은 값을 b라 놓고 그 좌표를 쓴 것 뿐입니다. 나중에. 자, 일단 그림을 먼저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얘를 b제곱이라 놓으면 b제곱 x의 제곱 그리고 a의 제곱 y의 제곱이 되고 여기가 b의 제곱이 됐죠. 그래서 a의 제곱 b의 제곱입니다. 자, 이 식에서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다 나눠요. a제곱 b제곱으로 다 나누면 이제 여러분들이 유도되는 과정은 이제 이렇고요. 기억해야 될 식이 바로 나왔네요. 양변 a제곱 b제곱으로 나누니까 b제곱 지워져서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이거로 나누니까 a제곱 지워져서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이퀄 1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었죠. 이게 바로 타원의 방정식이 유도되는 과정이었어요. 이런 모양, 즉 제곱 더하기 제곱이 상수 1이 나올 때 이런 모양은 바로 타원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A는 바로 장축의 꼭지점의 좌표를 결정하고요. 이 B는 Y 밑에 있는 B는 이 그림상으로 A가 B보다 크다면은
A가 B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A접에서 C접을 뺀 것이 B접이라면 A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장축, 여기가 단축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 X절편, Y절편이에요. 반드시 잘 기억해 두기 바라고요. 그리고 타원의 특별한 경우가 원이라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B하고 A가 같으면 하고 가정해 봅시다. B 대신에 A를 대입하면 여기도 A접, A접이죠. 양변 A절 곱하면 X접 더하기 Y접 이퀄 A접에 대해서 중심이 원점이 있고 반지름이 A가 되는 원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하고 B가 같으면은 이 장축의 길이하고 단축의 길이가 같아진다면 그 타원은 다른 말로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원의 특별한 경우로서 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타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이렇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A를 더 길게 B를 짧게 했는데 만약에 A가 더 짧고 B가 더 크면 위아래로 이렇게 되는 타원이 됩니다. 만약에 A보다 B가 크면 아래 위로 길쭉한 타원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놨었잖아요. 여기서 잘 보면 C의 접을 좌변으로 넘기면은 B의 접업 더하기 C의 접업은 이퀄 A의 접이니까 이건 마치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요 길이가 C가 되고요. 요 길이가 B가 됐을 때 그럼 요 길이가 A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쓴 꼴이 됐어요. 자, 이제 요 빗변의 길이는 루트 B접 더하기 C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거 역시 우리 교재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용어들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서 포물선은 초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타원에선 얘네 둘을 초점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 얘네들을 꼭지점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까지가 장축, 여기가 짧은 쪽은 단축이랍니다. 그리고 장축과 단축이 만나는 중심을 여기 가운데를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림도 이제 잘 기억해 두세요. 조금 전에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도형, 아까 여기에 삼각형이 나왔던 도형이 있죠? 이 도형도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여기가 A, C, B, 그리고 여기서부터까지가 A.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는 특징도 역시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타원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방정식이에요. 이번에는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방정식인데요. 유도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가운데 부호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뺄셈이에요. 뺄셈. 유도되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유도되는 과정은 책에도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요. 그건 생략하고 똑같은 논리로 가서 맨 마지막에 가운데 부호가 이게 가운데가 덧셈이면 이게 덧셈이 되는데요. 이게 뺄셈이면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거 쌍곡선이구나 라고 기억해 두세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함수편의 저 앞부분에서 쌍곡선 함수라는 것을 공부했었죠. 그때 쌍곡선 함수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상수가 되는 것을 통틀어서 쌍곡선 함수라 말했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쌍곡선은 유도되는 과정은 점프를 할게요.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선생님이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책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넘기고 똑같이 해요. 제곱하고 하면 정도라면 똑같은 방법으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꿔놓고 약분해버리면 양변을 나눠버리면 이런 모양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초점이에요. 이제 얘네들이 초점이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뺄셈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방정식을 그려보니까 동시에 곡선이 그려져서 그래서 이걸 쌍곡선이라 말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쌍곡선이 나타났고 쌍곡선은 가운데가 마이너스고 가운데가 덧셈이면 타원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쌍곡선을 다루다 보면 타원을 다룰 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용어 중에 하나로서 점근선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데요. 이 점근선이란 말은 뒤에 가서 제2부 우리가 파트 2 함수편이 아니라 우리가 제2부 미분편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다 배울 때 그때 점근선이라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데요. 자, 지금은 그냥 가볍게 점근선이 뭐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빨간색 곡선이요. 이 쌍곡선이 x가 커질 때마다 자꾸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죠. 그런데 얘네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요. 여기 점선이 있어요. 이렇게 점선을 그냥 보기 좋게 실선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노란색 두 개의 실선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선을 표시한다면은, 자, x가 무한대로 가면은요, 이 빨간색 곡선은 점차 이 노란색 두 x자로 교차하게 되는 이 두 노란색 직선하고 만나지는 않습니다. 만나지는 않는데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럴 때 이 노란색 두 직선을 우리는 점근선,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사선 점근선 또는 줄여서 사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점근선 중에는 수평점근선이 있고 수직점근선이 있어요. 이때 수평점근선, 수직점근선이라는 용어는 앞에서 우리가 유리함수를 다룰 때도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x분의 1 같은 경우가 수평점근선과 수직점근선을 갖는 문제였었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쌍곡선은 바로 이렇게 사선점근선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사선점근선은 y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로 나타납니다. 즉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이퀄 a분의 bx가 되고요. 아래 이쪽의 직선이 마이너스 a분의 bx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얘가 나온 것은 바로 이 식을 y를 x에 대해서 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즉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가볍게 들으세요. b제곱분의 y의 제곱 이퀄 1에서 자, 이제 넘기고 그럼 b의 제곱분의 y 제곱을 먼저 쓸게요. 넘기면은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긴 것뿐이에요. 자, 이제 이런 모양이었고요. 그럼 여기에서 x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a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전개하면은 a 제곱분의 x의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약분되죠. 자, 이제 그리고 양변의 b제곱을 곱합니다. 그럼 양변의 b제곱을 곱하고 그럼 좌변은 y제곱만 남죠. b제곱 곱하고 x제곱을 묶어낸 것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y를 풀어보면은 이제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x의 제곱 그리고 a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인데요. 자, 여기에서 모양을 잘 볼까요? 이제 x가 이걸 지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위에 걸 좀 지워 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일단 이걸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y는 이퀄,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a와 b는 모두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b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x 편에서 양수로 가정하고 계산해 볼게요. 원래 이제 제곱거리로 복귀할 때 이것도 이제 음일대 양일대 구별해야 되는데 편의상 x가 양수였더라 가정한다면은 이제 여기 뒤에도 루트를 씌웠어야 되는데 이건 루트를 뒤에는 안 씌워놨군요. 요거 기호표기 잘못돼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자, 요 식에서 한 번 더 그럼 바꾼 다음에 합시다. 계산하기 좋게. 우리는 얘를 이렇게 바꾸지 말고 한 번 더 바꿀게요. 어차피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요. 자, 여기를 우변 요것만 다시 바꿔볼게요.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양변에 b제곱을 곱하면 식을 다시 정리한 다음에 해볼게요. 자, a제곱분의 b제곱이고요.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x제곱을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죠. 뭐 아까와 똑같아요. 통분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을 뿐이고 식을 어떻게 변형하느냐의 문제 순서만 달라졌을 뿐이지 결국은 이제 빼내면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y는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제곱이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x의 제곱 그리고 1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a의 제곱 여기도 루트 전체가 있습니다. 자, 대충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이거 괄호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플러스 플러스 ab가 모두 양수니까 제곱거리로 벗겨내면 이렇게 되고 x도 편에서 양수라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루트 1 마이너스 이렇게 다시 썼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x가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a는 고정된 상수예요. x가 커지면 이거 자꾸 반비례하는 것인가 이거 0에 가까워지고 이 루트 안에는 1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얘는 점차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근사적으로 비슷해진다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극한의 개념이 필요한데요. 극한의 개념은 미분에서 다뤄지는 개념이라서 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가 된 거였어요 라는 정도만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직선의 방정식이 각각 y는 이퀄 a분의 bx하고 y는 이퀄 마이너스 a분의 bx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물선 그리고 타원과 원 그리고 쌍곡선에 관한 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포물선의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y제곱 이퀄 4px로 표현된다는 것, 그리고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로 표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로 표현된다는 것, 그런 정도만 잘 알아두면 충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보다시피 초점이 x축에 있는 상태였어요. 초점이 x축에 있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데 만약에 초점이 y축상에 있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로 표시가 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유도 없이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초점이 y축상에 놓여 있죠. 여기에 초점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쌍곡선이 있죠. 그것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1은 좌우로 되어 있을 때고 이렇게 될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됩니다. 여기 플러스 1이면 좌우로, 마이너스 1이면 위아래라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쌍곡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타원, 쌍곡선, 그리고 포물선이 각각 어떻게 표현된다는 것을 배웠다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원뿔곡선을 극방정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